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벌써 홍로에 저격을 해서 반사필름도 피복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상순이면은 출하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후지 같으면 뭐 아무리 빨라도 8월 하순, 8월 말이나 아니면은 9월 상순에 수확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자, 금년 추석이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에 가장 애매한, 출하하는데 가장 조금 애매한 그런 추석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금년에 이제 전국적인 작황을 보면 홍로나 아리수, 시나노 골드, 즉 이런 중생종은 금년에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지는 평균 생산량의 한 20%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로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정말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과일은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품질 관리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원 같은 경우는 뭐 8월 10일경에 지금 저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조금 빠르죠. 우리가 아무리 추석이 빨라도 저격은 보통 우리나라 이제 지금까지 그 기상 여건을 보면 장마 이후에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야 15일에서 18일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남부지방은 이제 장마가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시점은 우리가 8월 15일 기점으로 보면 8월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8월 10일이면 폭염이 한참 지속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높고 일사 조건이 강한 조건에서 저격을 하게 되면 그늘 속에 있던 과일이 저격을 함과 동시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서 일소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석이 빨라도 저격은 8월 15일 이후에 실시하는 게 그래도 이런 일소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원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저격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발육지들 또는 도장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거를 세력이 강한 이런 세력지들을 제거를 해줘야 햇볕이 잘 들어가서 착색이 잘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에는 잎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잎처럼 보이는데 사과에는 잎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보면 초기에 꽃필 때 발생되는 과촉엽 또는 화촉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내년에 과일을 달아야 할 이런 단과지들, 그래서 이런 단과지엽, 그리고 과일을 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과대지, 그래서 과대지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발육지 또는 도장지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는 같은 잎이지만 잎은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잎은 기능이 다릅니다. 즉 일하는 기간이 다르죠. 여기 초기에 꽃필 때 발생이 되는 화촉엽이나 과촉엽 이런 거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일하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로 봐요. 즉 잎이 전엽이 되고 거기에서 동화양분 생산해서 과일이나 영양생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간은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잎들, 뭐 단과지엽, 이런 과대지엽, 그 다음에 발육지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하는 기간을 40일로 봅니다. 그러면 벌써 과촉엽하고는 거의 4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육 초기에 잎 한 장이 전개되는데 보통 2.5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후지를 기준으로 평균 요 과대지에 발생된 잎을 우리가 8매를 봅니다. 8장을 봅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8 하면은 20일이죠. 20일.
그러면 요 20일 동안 요 과대지가 형성이 되면서 요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과대지엽은 일하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플러스 40일. 그럼 요 과대지가 일하는 가장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에요. 60일이면 개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마무리하고 착화돼서 세포 분열 마무리하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일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 일하는 기간 60일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4월 25일 만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5월 25일, 6월 25일 거기에다 이제 잎 만들어지는 기간 그러면 한 7월 5일에서 7월 10일이면 이 과대지엽은 잎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에서 과일 비대 최성기는 7월에서 8월이죠. 즉 과일 비대 최성기가 되면 과대지나 이런 당과지엽들 이런 것들은 이미 잎의 기능이 떨어져서 과일 키우는데 크게 기여를 못하는 그런 잎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8월까지 8월 이후 즉 수확할 때까지 과일을 키우는 잎은 어떤 잎들이냐 이런 잎들이죠. 발육지엽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뭐 한 27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발육지엽은 보통 한 20매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매면 여기에서 이 끝까지 잎이 만들어진 기간은 50일이 걸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40일, 즉 일하는 기간 40일. 그럼 9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원 관리하면서 특히 이제 착색 관리하면서 이렇게 상향돼 있고 이런 발육지들 또는 도장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햇볕은 잘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후기 비대나 당도 향상, 착색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남아있는 잎들이 거의 노엽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엽은 물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노엽들은 그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일을 후기 비대를 시키고 착색을 촉진시키는 안토시아닌을 생성하는 것은 이런 젊은 잎들, 즉 발육지에 붙어 있는 이런 잎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 이거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미안하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자르죠. 그럼 여기에 젊은 잎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잎들은 노엽들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잎수는 충분한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잎들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착색이나 당도 향상 또 후기비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색 관리 하기 전에 전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과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자 이거 지금 햇볕 들어가는데 방해되죠. 그러면 이거 축 걸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약 들어가고 햇볕 잘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육 후기가 되면 잎을 어떻게 관리를, 어떤 잎을 보호를 하고 어떤 잎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갈색무늬병, 즉 갈반병이 걸려서 잎이 한 40~50% 낙엽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제거 안 하죠. 갈반병이 피해가 심하게 되면 이런 도장지나 발육지 이거 절대 제거를 안 합니다. 그럼 그 과원은 착색 잘 돼요. 왜? 갈반병에 피해를 입어서 낙엽된 잎들은 주로가 노엽들이죠. 근데 이런 젊은 잎들은 갈반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 힘이 있고 그래서 생육 후기까지 남아있는 잎들은 이런 강한 발육지나 도장지 잎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은 착색이 잘 진행이 됩니다. 또 맛도 먹을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갈반병 피해 없이 잎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발육지들을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착색 관리 하시기 전에 학예전정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강한 학예전정보다는 이런 발육지엽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장지나 이런 걸 제거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수관 외부 쪽에 있는 거는 제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분을 생산해서 안쪽으로 있는 과일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계 전정을 착색 관리하기 전에 하계 전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냥 내부 쪽에서 조금 강한 그런 것들 뭐 여기에는 뭐 자 이런 거 조금 뭐 너무 가까워서 굳이 과일 달아도 좋은 과일이 안 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볍게, 자 이런 것만 가볍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젊은 잎들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소비자들이 사과 맛없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잎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이걸 다 제거를 해버리면 과일을 맛있게 해주는 그런 뭐 솔비톨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잎들이, 이런 젊은 잎들이 없고 기능이 떨어지는 노엽들만 있기 때문에 당도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날지 모르지만 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색이 안 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무리하게 착색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 어느 정도 색은 들어오지만 맛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맛은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우리가 뭐 홍로뿐만이 아니고 이건 모든 품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품종을 다 이렇게 최소한 측지 끝에 있는 이런 강한 발육지들, 이런 거 최대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시고 싶으면, 자, 여기 측지에 지금 아까 제가 27장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 쪽에 노엽들, 요거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햇볕 들어갑니다. 이 노엽들은 이미 기능이 거의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이 젊은 잎들, 얘들이 끝까지 일을 하는 그런 잎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그냥 이렇게 훑어 주시면 뭐 잎수는 부족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젊고 싱싱한 잎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